다음에는 ABL 503과 ABL 1112에 대한 저희 현재 기존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에스모라는 유럽 아마케 이후에 ABL 111, 즉 클라우딘 18.2 4ONBB의 임상 결과를 제가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번 에스코에서 PDL1 4ONBB라는 이중항체 임상 결과를 발표드렸습니다. 저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유럽에 존재하는 젠맥과 코비드 백신으로 유명했던 바이오엔텍이 동시에 공동 개발하고 있는 젠맵의 PDL1 4ONBB입니다. 넌스몰셀 폐암에서 현재 임상 2상이고 내년이면 임상 3상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ABL 바이오는 현재 임상 1상이 끝났습니다. 차세대 PDL1 4ONBB로서 ABL 바이오의 503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젠맵이나 다른 회사에 비해서 PD1, PDL1 치료제의 재발 또는 불응 환자에서 굉장히 우수한 효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젠맵이나 다른 경쟁사에서 굉장히 우월한 점입니다. 또한 젠맵과 다른 경쟁사들의 임상 2상의 도주는 1mg/kg 또는 0.3mg/kg, 1.5mg/kg으로 굉장히 적은 용량에서만 용량을 늘릴 수 있는데 저희는 5mg/kg의 용량으로 임상 이상의 용량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압도적인 세라피릭 윈도우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세라피릭 윈도우의 확보는 ADC 개발에서 N02가 지금 ADC에서 넘버원 ADC 물질로 개발이 되는 이유가, 시장을 점유하는 이유가 바로 압도적인 넓은 세라피릭 윈도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니브렉스, 메러스, 피어리스 이런 회사들은 현재 임상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추정을 하지만 여러 가지 임상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들어보면 독성이 너무 심해서 임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당연히 독성이 크기 때문에 효능은 보여도 용량을 늘릴 수 없는 단점 때문에 임상을 중단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회사들이 또한 데이터를 발표를 하였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ABL 503이 F스타나 기타 등등의 회사보다 PDL1 4ONBB보다 훨씬 더 데이터가 우월하다라는 결과를 갖고 있고 한미도 이번에 초기 임상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ABL 503의 임상 전략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저용량부터 저희가 10mg/kg의 용량까지 용량을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중간의 그래프에서 저희가 3mg/kg, 5mg/kg의 3과 5의 용량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용량 설정은 저희가 에피카시, 효능, PK, 독성, 그 다음에 PD 바이오마커 여러 가지 다양한 파라미터를 종합하여서 3과 5가 가장 유효한 용량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한다면 5mg/kg이 가장 적절한 용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BL 503은 화학치료제 플러스 팔프 이니비터, 기타 등등의 다양한 키모세라피 컨비네이션 전략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임상 데이터에서 논문도 냈지만 PD1 컨비네이션, 키모세라피 컨비네이션, 팔프 이니비터 컨비네이션 등등의 모든 컨비네이션이 가능한 물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저희가 요거를 섹터를 좀 내로우 다운해서 유효 용량이라고 생각되는 3mg/kg과 5mg/kg의 용량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면 OX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O와 X는 이전에 PDL1 세라피를 맞은 환자인가 아니면 PD1 세라피를 맞지 않은 나이브 환자인가를 비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은 PD1 세라피와 PDL1을 이미 맞은 환자들 중에서 이런 불응과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환자군에서 저희의 효능이 나타났던 겁니다. 자, 한 명의 컴플리트 리스폰스와 6명의 파셜 리스폰스가 3과 5mg/kg의 유효 용량에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오버롤 서바이브라는 것은 실제로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젠맵보다 훨씬 더 오버롤 리스폰스가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 베니핏 리스폰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젠맵이나 다른 어떤 그 경쟁사에 비해서 ABL 503의 임상의 현재 장점은 PD1, PDL1의 불응 환자 또는 재발 환자에서 한 명의 CR, Complete Response, 완전 관해, 6명의 PR, 부분적인 관해의 환자들이 일어났고, 특별히 오바리안 캔서라는 환자는 기존의 이뮤노세라피, 면역 항암 치료제가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는 환자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환자가 한 명의 부분 간에 한 명의 완전 간해가 일어났던 것은 임상 선생님들이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ABL 바이오도 실제로 집중적으로 오바리안 캔서의 그 튜머 익스펜션, 환자군을 용량을 확장을 해서 현재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보시는 데이터는 오바리안 캔서의 데이터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먼저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림에 저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약 503을 맞기 전에 기본적인 환자의 튜머 사이즈가 저렇게 큰데 실제로 24주가 지나면서 저 파란색의 환자의 튜머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종양의 컴플리트 리스폰스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많은 임상에서 종양의 컴플리트, 완전 관해는 당연히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4-1BB라는 약물의 메커니즘은 실제로 T세포 중에서도 기억 T세포, 결국 영어로 하면 메모리 T셀이 훨씬 더 증가되는 종양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처럼 노란색으로 쭉 보시는 것처럼 기억 T세포가 액티베이션이 되지만 마지막에 빨간색이 되면서 마지막 도주를 마치고 기간이 지나면서도 기억 T세포의 활성화가 급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이런 오바리안 캔서의 환자분은 7번 이상의 이제 세븐스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임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7번의 재발과 불응이 있었던 난소암 환자입니다. 거의 마지막 치료 이후에 완전한 관해가 일어났던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고, 이 놀라운 결과는 결국 메모리 T셀, 기억 T세포가 높은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임상 결과를 서포트합니다. 이 결과를 에스코에서 발표했을 때 당연히 많은 빅파마들이 베스트 인 클래스임을 지적을 하였고, 저희 또한 이런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임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그래프가 실제로 이번 에스코의 데이터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칭찬을 하였던 슬라이드입니다. ABL 503과 기존의 많은 경쟁사들을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비교를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임상 데이터, 젠맵의 임상 데이터와 저희의 비임상 데이터를 비교를 하였는데, 이번에 임상 1상 이후에 임상 데이터를 보면 많은 회사들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컬럼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회사들이 0.3, 0.6, 1mg/kg, 또 1.5mg/kg의 유효 용량을 확보하였지만 ABL 503은 5.5mg/kg의 유효 용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보다 PD1, PDL1의 세라피가 불응하는 환자들이 반응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명의 오바리안 난소암 환자를 포함해서 1명의 CR, 완전 관해, 6명의 부분적 관해의 데이터는 임상일상 데이터에서 단연코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갖고 있는 젠맵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이니브렉스보다 좋은 결과, F스타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이런 결과는 충분히 다른 물질과의 병용 효과를 낼 걸로 예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ABL 503은 베스트 인 클래스 PDL1 4-1BB를 이번 에스코에서 증명을 하였고, 또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PDL1 재발과 불응 환자의 대상으로 완벽한 효능이 있었고, 메모리 T셀, 기억 T세포의 활성화를 통해서 장기 효능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AST, ALT 엔자임의 증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특별히 안정성에서 걱정을 안 하고 우수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 효능과 우수한 세라피릭 윈도우는 향후 안정성과 병용 시너지의 효과를 극대화할 걸로 예상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ABL 111, 503, 111은 말씀드렸듯이 BMS와 진행하는 1차 치료제 위암 임상 이상, 503, 103, 105, 104, 102 등의 4-1BB 기반의 파이프라인의 지속적인 가치가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임상 참여자의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종의 임상 참여자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의 그림은 젠맵의 워터폴이라고 해서 임상 일상을 데이터를 망라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빨간 박스만 주의하시면 젠맵은 저희보다 적은 숫자의 파셜 리스폰스, 부분적 관해가 있었습니다. 왼쪽의 그림처럼 ABL503은 오버롤 리스폰스가 훨씬 더 좋고 7명의 환자가 1명의 컴플릿 리스폰스, 6명의 파셜 PR 환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램만 봐도 젠맥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4배 이상의 세라피릭 윈도우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PDL1 재발 불응 환자의 우수한 효능은 오른쪽에 맨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7명의 환자 중에서 5명의 환자가 PD1 환자가 불응이나 재발된 환자입니다. 이 부분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임상의 용량 확장이나 튜머 익스펜션에서 앞으로 더더 많은 환자들을 리크루트해서 PD1 재발 또는 PD1 불응 환자에서 우수한 효능을 더욱더 숫자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5mg/kg의 유효 용량에서 진행 생존 기간을 보면 충분히 컨트롤보다 훨씬 더 많은 생존 기간이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4-1BB의 어떤 그 간독성의 어떤 그 우수한 안정성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ALT, AST 엔자임이 올라가긴 하였지만 실제로 간독성에서 가장 중요한 빌루리빈이라는 엔자임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AST, ALT는 저희가 스테로이드 처리를 통해서 충분히 잠정적으로 그거를 유지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젠맵보다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우수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PK와 PD의 데이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용량이 올라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용량 의존적인 파마코카이네틱스, 적어도 물질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오른쪽의 PD 바이오마커는 솔루블 4-1BB라는 물질을 실제로 실험해서 측정해서 놀랍게도 재미있는 거는 빨간색, 초록색 이런 거를 보시면 일단은 올라갔다가 잠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저용량에서는 4-1BB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이게 유효 용량이 되는 용량, 빨간색으로 표시한 서클에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것이 서스테인, 계속 유지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5mg/kg의 유효 용량을 선정한 이유는 왼쪽에 보이는 PK, 오른쪽에 보이는 PD 바이오마커, 그 다음에 에피카시, 세이프티를 총망라했을 때 5mg/kg의 용량이 안정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ABL202는 ROR1-ADC로서 ROR1-ADC는 리가캠과 저희가 공동 개발해서 시스톤의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이 물질은 현재 경쟁사가 수트로, 그 다음에 멀크 세러노, 기타 등등의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스톤이 에스코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놀랍게도 PB를 통한 ADC, ROR1-ADC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량은 저용량부터 쭉 올렸습니다.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유효 용량 임상 이상의 용량은 추후 시스톤이 발표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혈액암과 고용암에서 다양한 컴플리트 리스폰스와 파셜 리스폰스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적어도 ROR1-ADC가 임상에서 좋은 효능과 PBD라는 강력한 페이도를 썼지만 ROR1은 실제로 암종에서 발현량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PBD라는 강력한 페이로드가 좋을 수 있다는 가설을 리가켄과 ABL 바이오는 초기 디스커버리 발굴 때부터 시작을 하였고 임상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오른쪽의 그림 마찬가지로 왼쪽은 실은 림포마입니다. DLBCL이라는 림포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튜머 사이즈가 완전 관해 컴플리트 리스폰스가 있었던 결과입니다. 오른쪽에 non-small cell lung cancer는 부분적 관해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혈액암뿐만 아니라 ROR1은 혈액암에 발현이 많이 되고 고형암에서 많이 발현되는데 특별히 저희가 비임상에서 non-small cell
족소 세포암, 그다음에 팬크레아트 캔서, 브레스트 캔서에서 효능을 보여줬는데 임상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앞으로 런 캔서, 폐암 또는 뭐 다른 고형암에서 충분한 좋은 효능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보시는 데이터처럼 현재까지 충분한 안정성과 내약성을 확보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ABL202, 특별히 ROR1 ADC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존재하는 결론적으로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우월한 효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임상 프로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PK는 뭐 보시는 것처럼 용량에 따라서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고 ABL111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에스모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아스텔라스가 개발하는 졸베투시맥과의 비교만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딘 18.2라는 타겟은 4-1BB뿐만 아니라 CD3, ADC, 단독 항체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현재 임상 1상에 진입하거나 아니면 2상에 진입했고 또는 비임상에 있습니다. ABL111은 현재 임상 2상에 진입을 한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속도점에서 다른 경쟁사보다 우월한 면이 있습니다. 오른쪽 박스가 여러 개 있는 거는 클라우딘 18.2에 실은 ADC를 쭉 나열한 거고요. 졸베투시 맵을 중간 부분에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4-1BB를 개발하는 이중항체. 뭐 전체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클라우딘 18.2의 ABL111의 장점은 4-1BB를 통한 간독성이 없었고 위암에서 4명의 파셜 리스폰스가 있었고 이 파셜 리스폰스의 효능이 굉장히 좋게 평가가 돼서 BMS의 옵티보, PD-1 세라피와 키모세라피 트리플 컴비네이션으로 현재 위암에서 1차 치료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ABL001은 최근 들어서 저희가 많은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ABL001의 신약 출시 로드맵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제 발표에서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담도암은 현재 임상 2상과 3상에서 임상을 컴파스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150명 환자에서 리크루트먼트 환자 확보는 올해 말이면 다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실은 상용화 마일스톤의 가능성으로 패스트 트랙에 있는 ABL001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의 데이터는 올해 아마 에스모나 GI 에스코에서 발표할 걸로 예상합니다. 대장암의 데이터는 ABL001의 단독 처리로 임상을 하였고 컴파스 테라피릭 CEO와 에스코에서 만났을 때 얘기는 미국 임상의 이상을 실제로 키모세라피와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장암에서 또 퍼스트 라인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넨텍이 개발했던 아바스틴 플러스 키모세라피입니다. 컴파스의 비전은 또한 ABL의 비전은 대장암에서 ABL001 플러스 키모세라피를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비임상에서 주장을 했고 데이터를 보여줬던 아바스틴 베터의 충분한 가치를 확보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ABL001 VEGF와 DLL4는 난소암에서 이미 에브비와 온코메드가 임상에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담도암과 대장암에서 임상 효과를 통해서 컴파스는 난소암에서 임상을 확장을 시키려는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실은 이벨리에이트 파마가 실제로 맞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ABL 바이오가 인터넷에서 난 데이터가 아니라 글로벌에서 많은 상용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인피니지맥과 PDL1의 아스트라제니카가 개발했던 면역 항암 치료제가 1차 치료제로 돼 있고 CTX009 즉 ABL001은 저희 VEGF DLL4가 저희가 두 번째로 세컨 라인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벨리에이트 파마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벨리에이트 파마의 이거는 똑같이 이벨리에이트 파마의 주장입니다. 이런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2026년 이후에 상용화가 되면 ABL 바이오는 저희는 대규모의 마일스톤을 수취할 걸로 예상합니다. 만약에 2030년에 담도암으로만 허가를 받으면 2030년 정도면
저희가 한 4천억, 5천억 정도의 담도한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로열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담도암 플러스 대장암과 다른 확장 솔리드 튜머가 확장이 된다면, 적응증 확장이 된다면 적어도 2조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2030년 기준으로 이벨리에이트 파마의 데이터는 ABL 바이오는 1,500억 이상의 매년 로열티를 받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4천억의 자금 확보와 관계없는 추가적인 2030년 이후의 마일스톤의 재정적인 확보입니다. 따라서 ABL 바이오는 만약에 로열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기술 이전에만 시즈널이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매년 로열티를 받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넨텍, 엠젠, 리제너론, 시애틀 지네스, 시젠 이런 회사들이 실은 로열티를 통해서 회사들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성장 모델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